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는데 왜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을까? 분명히 작년보다 연봉이 올랐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 것 같고 심지어 더 쪼들리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월급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월급날이 오기 전에 통장이 비는 경험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오늘 그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한 달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통장에 돈이 들어올까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는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근로소득 혹은 활성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소득도 함께 멈추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가는 동안에도, 심지어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소득, 패시브 인컴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하고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 한 문장이 부자와 일반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좋은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고 부자 아빠는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이 너 대신 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 조언을 따르느냐가 결국 20년 뒤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의 구조를 만들었는지 세 가지 핵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전에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씁니다. 월세, 카드값, 식비, 구독 서비스, 여기저기 나가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순서가 문제입니다.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게임이다. 그는 저축률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진짜 부는 쌓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자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자동이체로 저축계좌와 투자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이 단순한 순서의 차이가 10년 뒤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를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투자용 부동산, 배당금을 주는 주식, 이건 자산입니다. 반면에 대출받아서 산 내가 사는 집은 엄밀히 말하면 부채에 가깝습니다. 이자와 관리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비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는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계속 돈을 꺼내갑니다. 부자들은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먼저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으로 원하는 것들을 삽니다. 세 번째, 복리의 힘을 시간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발언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그만큼 복리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워런 버핏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버핏은 11살에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1,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산의 99% 이상이 그의 나이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투자 기간 60년이 만든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의 파트너 찰리 멍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의 첫 번째 법칙은 절대 불필요하게 그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현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시작하려다가 이런 생각으로 포기합니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투자할 돈이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하지만 이웃집 백만장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백만장자의 80% 이상은 고소득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수입으로 꾸준히 저축하고 검소하게 살며 자산을 불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지키고 불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난달 카드 내역을 열어보세요.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소비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단계, 소액이라도 자산 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 5만 원으로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살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3단계,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숫자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월 200만 원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욕망이다. 단순한 희망이 아닌 강력하고 구체적인 욕망이 부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돈의 구조를 다르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비 전에 먼저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해서 자산만 샀습니다. 그리고 복리의 힘을 믿고 오랜 기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월급은 게임을 시작하는 시드머니일 뿐입니다. 진짜 게임은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자산으로 전환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나의 소득 구조가 몇 개인지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상금 3개월치를 빠르게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